비가 내리던 오후, 다혜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언제나 그렇듯 빽빽한 빌딩들 사이에 갇힌 작은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가득했다. 웃으며 포옹하는 다소의 얼굴, 그 미소가 혜림의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혜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다소와 함께 호수로 가기로 한 날이었다. 다소의 남자친구, 민준이도 함께였다. 이성 친구라는 말로 포장된 그 관계가 혜림에게는 늘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다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혜림아. 준비됐어. 민준이가 차 끌고 올게. 한강 호수 쪽으로 가자. 날씨 좋을 것 같아. 다소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밝고 따뜻하고 혜림의 모든 피로를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톤. 혜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거의 다 됐어. 기다리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빛이 이상했다. 불안과 설렘,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차가 도착하자 민준의 미소가 먼저 보였다. 혜림 씨, 오랜만이야. 다소가 너 얘기 엄청 했어. 민준은 늘 그렇듯 친절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안정적이고 다소에게 잘 맞는 사람처럼 보였다. 혜림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 오빠는 다소의 이성 친구잖아. 난 그냥 친구일 뿐이야. 차는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 한강변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상쾌했다. 다소는 앞좌석에서 민준과 장난치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혜림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호수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한강의 작은 인공호수, 주변에 산책로와 벤치가 놓인 그곳은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스팟이었다. 오늘은 평일이라 한산했다.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다소가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꺼냈다. 이게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혜림아, 맛있지? 다소가 혜림의 입에 김밥을 넣어주려 하자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얘야, 나한테도 줘봐. 그 순간 혜림의 시선이 다소의 손에 머물렀다. 부드러운 손가락, 그 손이 자신에게 닿는 상상을 하니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 시절의 추억, 직장 생활의 고충, 미래에 대한 꿈. 다소는 예술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빴지만 늘 자유로웠다. 나중에 우리 둘이 여행 가자, 혜림아. 제주도나 아니면 부산 바다로. 다소의 말에 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준 오빠도 같이. 민준이 웃었다. 난 끼워주면 좋지. 하지만 너희 둘이 더 재미있을 텐데. 그 말에 다소가 민준의 팔을 툭 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최고잖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다소가 일어나 호수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물 좀 만져볼까?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다. 민준이 따라가려 하자 다소가 손을 내저었다. 오빠는 앉아 있어? 혜림아, 너도 와. 혜림은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차가운 물이 발을 스치자 오한이 들었다. 다소의 손이 혜림의 팔을 잡았다. 춥지? 같이 잡아줄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다소의 체온이 전해지며 혜림의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이 솟구쳤다. 이건 친구 사이가 아니야? 갑자기 호수 건너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한 노부인이 넘어진 듯 했다. 다소가 먼저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도 따라갔고 혜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소의 뒷모습이 멀어지며 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는 이런 감정을 주는 거야? 너는 모르겠지만 그 비명소리는 단지 시작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부분에서 혜림의 내면 독백이 깊어진다.
그녀는 다소와의 첫 만남을 회상한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소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모두를 사로잡았던 그날. 해림은 조용한 문학 동아리 소속이었지만 다소의 밝음에 끌려 다가갔다. 너 재미있어 보이네. 같이 밥 먹자. 다소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후로 5년,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해림의 마음은 변했다. 드라마처럼, 소설처럼 그녀는 다소에게 사랑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결혼, 가족, 사회적 시선. 해림의 부모님은 여전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압박했다. 호수에서의 그날, 노부인을 도운 후 세 사람은 다시 돗자리에 앉았다. 다소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가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야. 민준 오빠가 택시 불러줬어. 민준이 다소의 뺨을 닦아주었다. 그 장면을 본 해림은 속이 메스꺼웠다. 저 손이 내 뺨을 닦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호수 길을 따라 걸으며 해림은 눈물을 참았다. 바람이 불어오며 벚꽃 잎이 흩날렸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이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다소가 졸기 시작했고 민준이 라디오를 틀었다.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의 가사가 해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할 때 다소가 해림을 안아주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가자. 그 포옹이 너무 길었다. 해림은 다소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외쳤다.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그날 밤 해림은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에 다소의 메시지가 왔다. 해림아, 고마워. 너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 그 문장에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이 행복은 독이야. 계속해서 해림의 일상 묘사. 그녀는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한국 문학을 다룬다. 김영하의 소설처럼 일상 속에 숨겨진 감정을 그려낸다. 다소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K-팝 앨범 커버를 작업한다. 그들의 만남은 주말 카페에서 김치찌개 먹으며 한강 산책하며 이어진다. 하지만 민준의 존재가 점점 커진다. 그는 다소에게 반지를 선물할 계획을 세운다. 해림은 그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다. 며칠 후 다소가 전화했다. 해림아, 이번 주말에 민준 오빠 생일 파티해 와줄래? 해림은 망설였다. 응, 갈게. 파티 당일 다소의 집은 친구들로 북적였다. 소주가 돌고 K-팝이 울려 퍼졌다. 민준이 다소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본 해림은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기서 토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소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다소가 해림을 붙잡았다. 너 오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피곤해서. 다소의 눈빛이 걱정으로 물들었다. 항상 내가 날 지켜주는 것 같아. 고마워. 그 말에 해림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해림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네온 사인, 차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고독을 증폭시켰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한국 드라마에서 본 레즈비언 커플. 그들은 끝내 헤어지거나 숨긴다. 현실은 더 잔인했다. 해림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레즈비언 한국 커뮤니티 포스트들, 익명의 고백들.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 글들이 해림의 눈물을 자아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소의 메시지가 왔다. 어제 미안. 내가 불편했나 봐의 해림은 답했다. 아니야. 재미있었어. 거짓말이었다. 직장에서 책 원고를 읽으며 해림은 상상했다. 다소와 함께 사는 삶,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저녁, 해림은 혼자 한강으로 나갔다. 그 호수의 벤치에 앉아 지난번 기억을 되새겼다. 다소의 손, 그 따뜻함. 바람이 불어오며 호수 물결이 일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림은 비를 맞으며 울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한국의 가톨릭 신앙, 그녀의 어머니가 가르친 기도.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소와의 다음 만남은 우연이었다. 출판사 근처 카페에서 다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림아. 우연히 봤어. 같이 점심 먹자. 그들은 비빔밥을 시켰다. 다소가 포크로 고기를 집어 해림의 입에 넣었다. 맛있지? 내가 먹여줄게. 그 순간 해림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건 친구 사이? 아니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다소의 작업 이야기, 해림의 책 추천. 너 추천한 82년생 김지영 읽었어. 여자들의 삶이 정말 힘들더라. 다소의 말에 해림은 공감했다. 맞아. 우리도 그래? 카페를 나서며 다소가 팔짱을 꼈다. 오늘 춥네. 같이 걸을까? 서울거리,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해림은 행복했다. 하지만 민준의 전화가 다소의 핸드폰을 울렸다. 오빠. 응, 지금 해림이랑 있어? 금방 갈게. 다소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부드럽고 애정 어린. 해림은 그 차이를 느꼈다. 나한테는 친구, 오빠한테는 연인. 집에 돌아온 해림은 일기를 썼다. 다소야,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았으면.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한국 사회의 압박, 동성애에 대한 편견. 뉴스에서 본 기사, 레즈비언 커플의 차별 소송. 해림은 두려웠다. 며칠 후 다소가 울면서 전화했다. 해림아. 민준 오빠랑 싸웠어. 해림은 서둘러 다소의 집으로 갔다. 다소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빠가 다른 여자랑 만난대. 증거 사진도 봤어. 다소의 눈물이 흘렀다. 해림은 다소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밤 그들은 포옹하며 울었다. 다소의 머리가 해림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해림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이야. 고백할까? 하지만 해림은 입을 다물었다. 다소가 아픈 지금 이기적인 내가 될 수 없어. 민준과의 이별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소는 끝났어. 이제 자유야 라고 웃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해림은 다소를 위로하며 함께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코미디 미인어 공주 리메이크. 화면 속 커플의 키스가 나오자 다소가 말했다. 사랑이란 게 뭐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해림은 대답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다소가 해림을 보았다. 너처럼. 그 말에 해림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별 후 다소와 해림의 만남이 잦아졌다. 호수 산책, 명동 쇼핑, 인사동 차 마시기. 한국의 전통 찻집에서 다소가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해림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의 해림은 웃었다. 나도. 그들의 손이 스치기 시작했다. 우연처럼, 하지만 의도적으로. 해림은 그 감촉을 즐겼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다소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다소야, 민준이랑 헤어졌다고? 빨리 다른 남자 만나? 나이도 27살이야. 한국의 전통, 결혼 압박. 다소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해림은 그 대화를 듣고 아팠다. 나 같은 사람은? 선택지가 없어. 어느 날 호수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둘이서. 민준 오빠 없이 오니까 더 좋네. 다소가 웃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보았다. 해가 호수에 비치며 주황빛을 뿌렸다. 다소의 머리가 해림의 어깨에 기대왔다. 해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혜림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소의 손을 잡았다. 다소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꼈다. 이게 뭐야? 다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림은 눈을 감았다.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침묵이 흘렀다. 다소가 손을 빼지 않았다. 나도 느꼈어. 민준 오빠랑 있을 때 내가 부러웠어. 내가 날 보는 눈빛이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호수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키스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우리 사이를 망칠까? 혜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진짜 우리야. 그날 밤 그들은 호수에서 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첫사랑, 숨겨진 비밀들. 다소가 말했다. 대학 때부터 느꼈어. 내가 날 볼 때 특별했어. 하지만 민준 오빠가 나타나서 혜림은 다소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제 우리야. 집으로 돌아온 후 메시지 폭풍이 몰아쳤다. 사랑해. 나도 이모티콘과 하트. 혜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직장에서 동료의 말에 혜림 씨, 남자친구 없어? 소개시켜줄까? 한국 직장 문화, 결혼 이야기로 가득한 점심시간. 혜림은 웃으며 피했다. 언젠가 말할 수 있을까? 다소와의 데이트는 비밀스러웠다. 주말에 강남 카페, 아니면 홍대 거리 산책. 손을 잡고 걸을 때 다소가 속삭였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 혜림은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의 LGBTQ 운동, 프라이드 퍼레이드 뉴스. 하지만 일상은 달랐다. 혜림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딸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남자 만난 적 없어. 혜림은 아직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다소의 작업실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 다소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 K-드라마 포스터. 이 커플, 우리 같지? 다소가 웃었다. 혜림은 다소의 목을 끌어안았다. 응,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했다. 꽃을 주고받고 편지를 쓰고. 하지만 민준이 돌아왔다. 민준의 메시지. 다소야, 다시 만나자. 실수였어. 다소는 혜림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무시할게 하지만 혜림은 불안했다. 민준 오빠가 알면 민준은 끈질겼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다 다소를 만났다. 오빠, 끝났어. 미안.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림 때문이야? 너희 둘이 이상했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통 친구들 사이에서. 다소랑 혜림, 사귀나 봐. 다소의 절친, 지은이가 물었다. 진짜야. 다소는 울었다. 응, 사랑해. 지은이는 안아주었다.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 한국 사회, 동성 커플의 차별. 직장에서의 해고 위험, 가족의 단절. 혜림의 부모님 생일 파티. 혜림은 다소를 데려가지 않았다. 혼자 갈게요. 파티에서 삼촌의 말로 혜림아, 결혼 생각해라. 나이 들면 후회해. 혜림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집에 돌아와 다소에게 전화했다. 가족이 무서워. 다소가 말했다. 나도. 엄마한테 말할까봐. 갈등이 고조되었다. 다소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준이랑 헤어진 거 후회할 거야. 빨리 남자 찾아. 다소가 폭발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누구? 데려와. 다소는 망설였다. 혜림을 부를 용기가 없었다. 호수로 다시 갔다.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다소가 말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살면 어떨까? 작은 아파트에서 해림은 동의했다. 하지만 비가 왔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그들은 나무 아래 피했다. 비가 그치지 않자 민준이 나타났다. 다소. 너희. 진짜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소가 말했다. 오빠, 미안. 사랑이 아니었어. 민준이 해림을 노려보았다. 내가 다소를 유혹했어?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준이 다소의 팔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국에서 이런 거. 해림이 끼어들었다. 나요. 다소의 선택이에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다소가 소리쳤다. 그만. 오빠, 나가. 민준은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 후 다소가 울었다. 미안, 해림아. 내 탓이야. 그 사건 후 민준은 복수했다. 공통 친구 그룹 채팅에 사진을 올렸다. 호수에서의 그들, 손잡은 사진. 이게 다소의 선택이래. 소문이 퍼졌다. 해림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진짜야? 해림은 개인 사생활이라고 했지만 상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소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뭐? 여자랑. 미쳤어. 어머니는 다소를 때렸다. 집에서 나가. 다소는 울며 해림에게 왔다. 엄마가 나 버렸어. 해림은 다소를 안았다. 여기 있어? 내가 지킬게. 다소가 해림의 아파트에 머물기 시작했다. 작은 공간, 하지만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다. 한국 가정식, 어머니의 레시피. 이 맛, 내 엄마 같아. 다소가 말했다. 해림은 웃었다. 우리 엄마도 내가 좋아할 텐데. 하지만 외부 압력이 세졌다. 민준의 소문으로 다소의 디자인 회사에서 호출이 왔다.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클라이언트 이미지가. 다소는 사표를 냈다. 이제 프리랜서 할게. 해림의 출판사도 이상했다. 해림 씨, 프로젝트에서 빼줄까? 해림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호수로 갔다. 힘들어도 여기 오면 괜찮아. 다소가 말했다. 벤치에 앉아 그들은 꿈을 나눴다. 언젠가 가족에게 말하자.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해림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소문 들었어. 다소랑. 그게 무슨 소리야? 해림은 부정했다. 엄마, 오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미쳤어. 집으로 아이 치료받아야 해. 치료라는 말에 해림은 충격받았다. 한국의 개신교 영향,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선. 해림은 다소에게 말했다. 엄마가 알아의. 다소가 안았다. 함께 맞서자. 프라이드먼스에 그들은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를 외치며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지만 경찰의 시선, 반대 시위대의 욕설. 변태들, 그 말에 다소가 떨었다. 해림아, 무서워. 해림은 내가 있어 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강해질 거야. 밤에 안고 자며 해림은 다소의 숨소리를 들었다. 평화로운 순간. 그러나 반역이 왔다. 민준이 해림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해림 씨가 다소를 꼬드긴 거예요. 증거 있어요. 어머니는 해림을 집으로 불렀다. 너 왜 그래? 다소 버려. 해림은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어머니가 손을 떨며 말했다. 이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가. 해림은 거리로 쫓겨났다. 다소가 마중 나왔다. 이제 우리 둘이야. 그들은 작은 원룸을 빌렸다. 가구도 없이, 하지만 사랑으로 채웠다.
이사 파티 대신 호수 피크닉. 새 시작이야. 직장 생활은 힘들었다. 해림은 프로젝트를 잃었고 다소는 클라이언트를 놓쳤다. 포기할까? 다소가 물었다. 해림은 아니. 싸우자라고 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레즈비언 지원 그룹. 함께라면 이겨요.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 그들은 한강에서 수영했다. 물놀이하며 웃었다. 사랑의 키스. 하지만 다소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해림은 간호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생각할 시간 줘. 작은 변화. 다소의 어머니도 연락. 만나서 이야기하자. 대화는 어색했다. 왜 여자야? 사랑이니까요. 눈물 어린 만남. 가을, 호수에 단풍이 피었다. 그들은 산책했다. 올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다소가 말했다. 단풍잎이 호수에 떨어지는 계절,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다소의 옛 동료가 제안했다.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동성 결혼 가능한 곳. 다소가 고민했다. 해림아, 갈까? 해림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싸우자라고 했다. 의견 차이, 첫 싸움. 그들은 화해했다. 미안. 내가 맞아. 호수 벤치에서 포옹. 겨울이 다가오며 크리스마스 장식. 서울 거리가 빛났다. 그들은 트리를 장식했다. 우리 트리 선물 교환, 목도리와 책. 새해, 다소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설날에 와. 가족 모임, 어색함. 사촌들의 시선. 다소 누나, 남친 없어. 다소는 사랑하는 사람 있어 라고 했다. 어머니가 눈짓으로 제지했다. 저녁에 어머니가 말했다. 해림 씨, 좋은 애야. 하지만 변화의 조짐. 해림의 어머니도 연락. 만나자. 카페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이해하려 해. 눈물의 화해.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괄시, 그런 사람이라는 속삭임. 봄, 벚꽃 시즌. 호수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들은 피크닉. 1년 됐네. 다소가 말했다. 해림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이 다소가 울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다소, 내가 변했어. 용서해. 다소는 늦었어 라고 했지만 민준은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해림이 내 인생 망쳤어. 위협. 해림이 나서서 경찰 부를게요 라고 했다. 민준은 사라졌지만 트라우마 남았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플 상담. 사랑은 용기예요. 상담사의 말 힘을 얻었다. 여름 휴가, 제주도. 바다 앞에서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농담. 한국의 아름다움, 감귤 과수원. 사랑 확인. 가을, 다소의 전시회. 그래픽 아트, 레즈비언 테마. 용기 내서 관객 반응 엇갈림. 일부 박수, 일부 비난. 해림이 곁에서 지켰다. 겨울, 눈 내리는 호수. 추워. 다소가 말했다. 해림이 코트를 덮어주었다. 영원히 함께. 새해가 밝았다. 그들의 2년차 이 생활은 안정되었다. 해림은 새로운 출판 프로젝트, 다소는 프리랜서 성공. 하지만 큰 시련이 왔다. 다소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엄마. 왜? 병원에서. 다소가 무너졌다. 해림은 곁을 지켰다. 나도 가족이야. 어머니가 해림을 보았다. 고마워. 너희.
지켜봤어. 치료 과정, 힘들었다. 다소의 피로, 해림의 간호. 포기하지 마, 호수 산책으로 휴식. 물결 소리가 위로.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지며, 대화. 다소야, 해림 씨랑 행복해 보이네. 미안했어, 용서. 가족 모임에서, 공개. 우리 커플이에요, 놀라움. 하지만 수용. 해림의 어머니도 방문. 둘이서 사는 거 봤어. 좋네, 완전한 화해. 민준의 최종 반역. 익명으로 해림의 직장에 메일. 동성애자예요, 상사가 불렀다. 증명할 수 있어. 해림은 사생활지라고 했지만 압박. 사직 고려. 다소가 말했다. 함께 싸우자. 변호사 만나. 법적 싸움 시작. 프라이드 단체 도움. 언론 보도. 레즈비언 커플의 차별 소송의 지지와 비난. 스트레스. 고조된 갈등 속 호수에서 위기. 다소가 헤어지자. 내 인생 망치지 마 라고 했다. 해림이 울었다. 아니. 사랑이야 긴 대화, 화해. 영원히. 재판, 승리. 차별 인정, 변화의 물결. 봄, 호수벚꽃. 재판 후, 자유. 그들은 결혼식 올렸다. 작은 서약식, 친구들 축하. 사랑해요, 키스. 일상 회복. 여행, 부산. 바다 앞 포옹. 어머니들 만남. 둘 다 축복해, 가족 완성. 최종 장면, 호수 일몰. 여기서 시작됐지, 손잡음. 영원히. 에필로그, 5년 후, 아이 입양. 한국 변화 속 희망.